재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아무나 경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 한 번 받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과거 후보 시절 말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평생을 검사로 살았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의 말입니다. 무죄를 받더라도 기소되면 인생 절단난다.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재앙이다. 올해 7월 18일 날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내정하는 보도가 됐어요. 재판을 받아보시면 누구나 압니다.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 심리한다든가 또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든가 이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재판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야당 대표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리 재판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내내 법정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 군사정권 때는 가택 연금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는 기소를 쪼개기 기소하고 또 병합된 사건도 분리해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나가게 해가지고 결국 법정에 연금은 효과가 노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인간입니다. 인권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용산 정권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씨를 수사하지 않고 최장천 야당 대표만 이거 죽이가는 거 정말 나중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 혹시 장관께서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뭐 보고를 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좀 나누어서 물어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네, 사전 보고를 받은 적 있나요? 소환에 대해서 네, 없습니다. 사후 보고는 받았어요? 예. 그럼 지시나 관여한 게 전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황제 조사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장관께서는 재반 규정을 잘 지켰다라고 했는데 이 출장 조사의 근거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소위 수사 준칙이라고 하는 검사와 사법 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네, 몇 일반적 조에 수사 있나요? 준칙에 관한 규정 제 19조 네, 2항과 5항에 있습니다. 네, 거기 출장 조사가 근거 규정이 있어요. 출장 나가서 조사하고 휴대폰도 반납하는 규정이 있나요? 휴대폰 반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관서에 서울중앙지검에 부르는 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호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대통령 가족은 경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경호 등급과 경호 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네. 2002년에 장관께서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당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김홍업 씨를 대검찰청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소까지 나중에 갔죠. 이때는 왜 출장 조사 안 했습니까? 왜 출장 조사 안 수사의 소환과 조사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라도 출장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경호 때문에 출장 조사 가야 된다. 출장 조사는 상황에 네. 따라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때 다른 검찰의 기준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대통령 가족인데도요. 게다가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우리 장관님의 직전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이 김건희 조사 검찰청에서 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그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영상 녹화했나요, 안 했나요? 그건 제가 구체적인 수사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네.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서 다음번 법사위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녹화 조사를 우리- 했는지 여부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244조의 2에 보면 피의자는 고지만으로도 영상 녹화 가능하죠. 영상 녹화했는지 특히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는 더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 녹화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했는지 확인해서 다음 법사위 때 답변하십시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여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검 추천을 제3자가 하도록 하자.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 개인의 입장을 물으시는 겁니까? 네, 저 개인.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 임명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그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3자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우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게 예전에 최순실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위헌인가요? 그 답해보십시오. 위헌 부분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빨리. 합의와 정부의 수용이라는 부분을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합의 안 하면 우리 헌법상 합의 안 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헌이니까 다수결로 처리한 게 위헌이니까 헌법 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의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인사와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 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된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검사가 최순실 특검을 마치고 나서 만든 백서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동의하시지 않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아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해서 대납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이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든든해지는데 이 군사 대비 태세 어디서 하십니까?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군사 대비 태세를 어디서 하시냐고요? 군사 대비태세 국방부와 우리 군이 합니다. 장관님은 어디서 군사 대비 태세 하세요? 집무실에서 하시나요? 제가 집무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좋습니다. 하고 제가 있는 예, 장소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니까 대기 태세 체력 단련을 골프장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202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그것도 평일입니다. 평일날 골프장에서 계속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에 나와서 왜 그렇게 골프를 많이 쳤냐 했더니 대비 태세, 대기 태세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제가 그때 그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전후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는데 사단장이, 해병대 사단장이 골프 치고 있는 게 적절하냐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징계 강화시키겠다. 이 사안 징계 해부해서 적절한 조치 법사에 보고하십시오. 장관님, 이거는 지난번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고 도발 사태가 있고 이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이 엄청 질타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한 분도 없고, 그거는 본인도 골프를 친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야 입장을 떠나서 장관께서 아직 상황 파악을 못 하셨다면 이 정치인들은요, 무슨 뭔 일 있을 때 골프 치고 그러면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비난도 받고 때로는 뭐 윤리 제소도 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임성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보직 아닙니까? 해병대 사단이 2개밖에 없는데 포항 일대를 책임지는데 그 엄중한 시기에 골프를 쳤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특히 군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회의 끝나고 돌아가셔서 상황 파악하셔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님 같은 경우도 북한이 막 무슨 미사일 쏘고 하는데 골프 치다가도 상황 보고 받으면 바로 귀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 같은 경우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 파악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병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사태에 있으면 비상 걸리고 일반 사병들도 군화 못 벗고 내무반에 대기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기강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여야 입장을 떠나서 장관님께서 이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가지고 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공소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00페이지입니다. 수사 기록이 20만 건입니다. 20만 페이지. 그리고 그 복사비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남 FC 건 보니까 검찰 증인이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국가수사권, 형법권 갖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검사 측 증인 400명을 언제 불러다가 일일이 신문하고 그 재판 언제 끝냅니까? 복사비 3천만 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20만 건이나 되는 기록을 어느 변호사가 그걸 읽고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하겠습니까? 검찰은 수십 명이 투입되어서 1년간 2년간 계속 뒤져서 그 수많은 기록을 만들었는데 그걸 일개 개인이 어떻게 그걸 방어하라고. 이게 사법 정의입니까? 이게 검찰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무도한 검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바꿔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양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전에 우리 배울 때 그 누구죠? 뭐 검사님께서 꼭 필요한 환부만 도려내는 게 검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 눕혀놓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죽을 때까지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지 않고 그게 지금 검찰의 지금 모습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죠?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헌법수 의지가 없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죠. 기억하시죠? 예. 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죄를 물어야 되죠. 다만 현직 대통령 기간에는 내란이나 외환 등 군가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소추를 잠시 미루는 거죠. 그렇게 임기를 알고 마치면 법률 위반 같은 경우는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 기록물법상 김건희 여사는 면책 사유가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법상 죄를 물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어떤 부분이 죄가 네.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영부인이 민간인이라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민간인 신분인데 왜 검사들이 출장 뷔페 나가듯이 조사를 나가죠? 다른 민간인에도 이런 수사를 합니까? 민간인이지만 신분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 그런데 때문에 민간인이라면서요. 공직자가 아니라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경호 대통령 부인은 신분증 뺏기고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까? 검사들이?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핸드폰 반납하고 신분증 뺏기고 김건희 여사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과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이 사과를 한 내용에 본인이 원칙을 어겼다는 부분에 그게 뭐냐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에 불러서 조사했었는데 출장 뷔페 나갔기 때문에 사과한 겁니다. 왜 사과했는지도 모르세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에서요.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청탁금지법에 보면 배우자의 이런 뇌물성 선물에 대해서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란 법조항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말 없으면 수사 중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건 너무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뭘 너무합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면서요. 그 말씀을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위원장님 마음대로 해석을 하셔서 그럼 말씀하시는 위원장인 건 제가 말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박성재 장관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얘기해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장관님, 아니 제가 아까 물을 때 대통령도 법정의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고 법정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랬더니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그 이해를 해요. 법정형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법정형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법정형을 적용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수사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뭐라고 겁니다. 했습니까? 전제로 김건희 여사가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을 인지한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조항에 적용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저렇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수사 중이란 말밖에 뭘 더 하겠습니까? 대통령 처벌받아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걸 제가 신모 원료 차원에서 그렇게 그냥 얘기한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위원장의 해석이죠. 당의 제 해석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참 이상한 말씀드린 분이시네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마시라고. 누가 동의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장경태 의원하고 끝나고 얘기하세요, 두 분이. 제 의견에 동의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법무부 장관이 참 뻣뻣하시네요. 참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을 그렇게 토달고 그래서 본인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